네, 반갑습니다. 화백입니다. 네. 제가 좀 지난번 영상에 저희 마이크 상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소리가 안 나왔어요. 네. 뭐, 저 어차피 이게 저는 뭐 보이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 단데, 예, 저 혼자 떠드는 그 이야기가 단데, 그거조차 안 나와가지고, 예, 또 우리 저희 구독자분 한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못 봤으면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예, 그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때 이야기했던 거 플러스 또 다른 이야기까지 같이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영상의 내용이 되게 장황하게 막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한 20분 거의 한 30분짜리 영상이었죠. 예, 똑같은 이야기를 거의 한 30분 동안 떠들었던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오늘 그냥 찍는 게 좀 정리를 해서 찍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 자,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예, 제가 왜 투자를 시작하게 됐고, 예전에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투자를, 물론 이제 훨씬 저보다도 뭐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뭐 경력이, 뭐 경험이 그렇게 몇 년 된 건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좀 잘하는 거를 찾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음, 뭐 다시 한번 좀 짧게 리바이벌을 하자면, 저는 뭐 중학교 때 반에서, 그때는 등수에 되게 민감했잖아요. 뭐 반에서 몇 등이다, 뭐 전교 몇 등이다, 예, 그런 거에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반에서 한 중학교 때는 그래도 20등 안에 들었어요. 예, 뭐, 그렇게 뭐, 그냥 중위권, 예, 중상 정도? 그때는 이제 반에서 사람이 많았으니까, 예, 반 인원이 거의 한 50명이었어요. 저 때만 해도. 뭐 40 몇 번, 예, 그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도 중상위권, 22에서 뭐 좀 잘 본다 쳤을 때는 한 15등, 14등, 예, 뭐, 그 정도까지는 갔었던 것 같아요. 뭐, 전교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전교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결론은 중3 때 그냥 완전히 그냥 나와버렸어요. 예, 다 나와버려서, 어, 예전에 이제 흔히 말했던 그냥 공고, 예, 공업기계고등학교, 예, 공고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예, 공고를 진학을 하게 돼서, 실업계 고등학교잖아요. 예, 그 당시만 해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안 가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면 약간 그 꼴통이다.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근데 뭐 전혀 뭐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뭐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 주위에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비하하지 않고, 물론 뭐 저도 제가 그런 학교를 나왔는데 뭐 제 스스로를 뭐 비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고를 갔더니 처음에는 1학년 때는 중상보다도 조금 더 잘했어요. 반에서 막 10등 안에 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좀 하는구나 나름 그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학년 3학년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다시 또 중상이 아니라 중하위권으로 내려옵니다. 예, 거의 막 한 30 몇 등, 막 뭐 잘 보면은 29등 28등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동화돼 버린 거죠. 예. 같이 친구들이랑 같은 반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 가지고 갈림길이 인제 생겨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전문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외곽 쪽에 많이 외곽 쪽입니다. 많이 외곽 쪽에 있는 4년제 4년제 대학교를 갈 것이냐 그 막 고민을 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4년제 대학교를 가서 좀 거기 가서도 뭐 별로 이렇게 공부에 뜻을 두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가 좀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예, 메타인지가 있어서 그냥 전문대를 갔어요. 예, 전문대 그냥 기계과. 예, 지금 뭐로 따지면은 뭐 기계공학과였는데 거기를 가면서 그냥 나는 그때만 해도 인제 뭐 대기업 뭐 현대기아 뭐 삼성 하이닉스 그때만 해도 막 하이닉스 막 그렇게 큰 대기업은 대기업이지만 막 그때 막 현대에서 막 넘어가고 뭐 외국에 판다느니 막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금이랑 완전 다릅니다. 예,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주가가 2만 얼마였나 뭐 2만 원, 만 얼마 막 한 그 정도였어. 어. 자, 그래서 거기를 가서 나는 대기업에 가야 되겠다는 큰 꿈을 안고 대학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거기 대학에서도 또 동아가 돼요. 예, 동아가 돼서 학점은 또 막 B로 뭐 B뿔? C? 뭐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도 한 중하위권으로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예. 학점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3.7? 3.6? 그 정도 나왔나? 예.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나 알 만한 그런 대기업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대기업은 아니지만 좀 중견기업 정도로 해서 제가 취직을 해요. 예,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게 되는데 그냥 뭐 제가 뭐 짧게 얘기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냥 중하위권. 예. 그냥 뭐 완전히 못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공부를 뭐 잘하고 막 그런 쪽은 진짜 절대 아니었고 그냥 결국에는 반에서 10등 안에도 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게 물어보면 뭐 반에서 10등 안에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뭐 수익률이라든지 뭐 수익금이라든지 뭐 제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비교를 해 보자면 그나마 제가 잘하는 거를 좀 찾게 된 것 같아. 좋아하고 투자가 또 정말 막 힘들 때도 있지만 약간 그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 막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제 스스로 좀 좀 뭐 자만심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자존감이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나? 그래도 내가 뭐라도 좀 잘할 수 있는 게 좀 찾아냈고 그리고 생각보다도 빨리 올라온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좀 뿌듯한 것도 있어요, 사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처럼은 아니지만 뭐 공부를 설사 잘하지 못했더라도 그 당시에는 뭐 좀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다라는 게 창피하진 않았어요. 창피하진 않았는데 유일하게 쪼끔 창피하다기보다는 쪼끔 이렇게 말을 좀 아꼈던 거는 결혼할 때였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뭐 굳이 막 이게 뭐 "너 어디 학교 나왔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진 않잖아요. 물어보진 않는데 그냥 당연하게 4년제를 나왔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는. 예. 근데 뭐 따로 뭐 제가 또 뭐 나는 전문대 나왔고 어디 뭐 실용계 고등학교 나왔고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얘기하진 않으니까요. 예. 근데 와이프는 나중에 알고서 쪼끔 실망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티는 안 냈지만
뭐 약간 뭐 왜 말을 안 했냐 이런 거는 아니었고, 나름대로의 좀 실망 아닌 실망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예, 지금은 다르게 생각을 할 거예요. 뭐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음. 자,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지만, 요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시대가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니까 뭐 저 나이처럼 뭐 40대 중후반, 뭐 40대 초반부터 해서 한 80년대에서 막 90년대 초반생까지, 뭐 넓게는 뭐 70년대생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때와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돼 버렸다. 결국에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때는 당연히, 좋은 4년제 나와서 좋은 대기업 가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산업자본주의, 산업 중심의 그런 자본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금리도 높았고, 그래서 월급으로 근로소득으로 어느 정도 내가 적금, 예적금 잘하고, 은행에 잘 넣어두기만 해도 어느 정도 부를 쌓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산 축적을 하는데, 자산을 축적하는데 그 시대만큼 그렇게 빠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이었던 거죠.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그 공부 잘한 걸로 인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대기업을 가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 월급을 모으고 모아서 예적금을 들어가지고 모으고 모아서 좋은 집을 사고,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프로세스화가 돼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공부에 올인하고 막 이것저것 막 좋은 학교 가려고, 예, 노력을 많이 했었던 때였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돼버렸냐.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 중심의 그런 자본주의로 지금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이제 캐치를 빨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진짜 시대가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예전에 그 시대 때는 그냥 좀 과하게 이야기해서 못난 놈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못나지는 않은 놈이 됐다. 그래도 어, 좀 이렇게 막 그렇게 나은 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못난 놈은 아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엔. 자, 그럼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 시대가 바뀐 거를 빨리 이제 내가 그걸 느껴가지고 그럼 이제 하던 거를 바꿔야 되잖아. 예전에는 예적금만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예적금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진짜 뭐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서, 여기에서 대기업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그 제외하고, 뭐 현대기아 막 이런 쪽 제외하고, 그런 그 이하의 뭐 그런 여러 가지 대기업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기업의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인가 1000명인가 그 명수가 있어. 직원이 몇 명 이상이면은 카테고리가 대기업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그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 뭐 100명 이상인지 아니면 1000명 이상인지 그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 묻었어.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대가 변했다. 그럼 우리가 시대가 변했으면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내가 이 자산 축적하는, 자산을 쌓아가는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직장인들 어떠세요? 직장인 분들도 우리 구독자 중에 뭐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대부분이실 건데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압니다. 저도 잘 알아요. 월급 받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공과금으로 나가는 거, 뭐 애들 교육비, 그 뭐 생활비, 그리고 이제 뭐 집을 사셨으면은 당연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뭐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이자, 이것저것 해서 나가면은 월급을 타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직장인들이 월급날이 되면은 내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바람일 뿐, 뭔가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물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나만 그래? 아니잖아. 예? 아니잖아. 나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응?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바뀌어야 되는 때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거를 좀 빠르신 분들은 이미 그걸 알고 벌써 바뀌고 있겠지, 당연히. 예? 열심히 투자하고, 예적금만으로는 당연히 금리가 2, 3%밖에 안 되는데, 그 2, 3%도 또 세금 띄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안하면은 없어요. 예적금 하는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유의미한 그런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예. 금리가 진짜 뭐 예전만큼 뭐 한 7, 8% 못해도 최소 막 그 정도는 나와줘야 진짜 예적금 열심히 하고 막 근로소득 최대한 내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막 잔업을 뛰든 뭐 야근을 하든 특근을 하든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뭐 투잡, 쓰리잡, 포잡 해 가지고 예적금을 해서 늘려나가는 거지. 지금같이 이렇게 금리 낮고, 예? 자산의 그런 속도가, 불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근로속보다 훨씬 빠른 지금의 때에는 그게 맞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맞지 않는데도 여러분들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 예? 투자를 할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 투자를 안 해. 왜 안 해?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막 GPT한테도 물어보고,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제 주위 그 친한 친구들, 그리고 동료, 지인들한테도 물어봤어. 도대체 왜 투자를 안 하는 거야? 뭐 부동산도 안 하고, 주식도 안 하고, 뭐 코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막 뭐 채권 이런 거 몰라. 응?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근데 공통적인 대답이 그거였어. 내가 했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떡하냐? 그런 리스크를 안고 나는 투자를 할 그런 깜냥이 안 된다. 투자는 그냥 극소수의 뛰어난 사람들, 예. 진짜 뭐, 하늘에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지, 결국에 투자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깡통 찬다. 예, 우리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다른 거는 다 해도 되는데 절대 도박과 주식은 하지 말아라. 왜? 도박은 이꼬르 주식이다. 주식은 이꼬르 도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자, 일단 그렇게 인식이 박혀 있어. 거기에다가 원래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죠? 예, 사람은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바로바로 나한테 피드백이 오는 거, 그거를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당장 뭐 지금 뭐 술 마시고, 아니면 뭐 진짜 뭐 맛있는 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무슨 뭐 가방을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뭐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그런 소비를 하면서 나한테 당장 뭔가가 생기는 그런 피드백이 바로바로 올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좋아하지, 당장 지금 뭐 10만 원, 2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막 뭐 안 먹고 안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처음에 소액으로 모아갈 때는 그게 더 안 다가온단 말이야. 나중에 어느 정도 시드가 불려져서 그 시드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고 수익이 나오면, 그거를 느끼기 전까지는 내가 투자를 해서 정말 내가 이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진짜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스노우볼 효과가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중도에 하다가,
뭐 한두 달, 뭐 세네 달 이렇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려. 그리고 그동안 막 못 먹고, 못 입고, 못 입는 건 아니지만, 아니, 못 쓰고, 이런 것들이 막 가슴속에 이렇게 막 누적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 못했던 것들이. 그런 게 한꺼번에 홍수 터지듯이 터지면서 막 사기 시작하면 막 못 샀던 거, 못 먹었던 거,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막 써대기 시작한다고. 그 전보다 더 써.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예. 내 자산이 쌓이는 게 아니라 쌓여있던 자산도 지금 빠져나가는 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예. 기본적인 심리지만 우리는 그걸 깨부셔야 된다. 예. 그걸 깨부시지 않는 한 우리는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다른 루트가 없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가 소비하는 것보다 내가 버는 게 더 많아야지 결국에는 이게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직장인은 기본적인 구조가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는 환경이라니까. 예? 왜? 당연히 내 근로소득이 올라가는 것보다 자산소득이 올라가는 게 훨씬 빠르고, 근로소득이 1년에 연봉 올려줘서 얼마나 올려주냐고. 진짜 이만큼 개미 모이만큼, 예? 엄청나게 적게 그렇게 올려주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진짜 예금을 할 수 있는 돈이 남을까? 예? 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적금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특히나 직장인들은. 뭐 연예인들이나 진짜 뭐 전문직, 뭐 의사분들은 다르지. 이게 버는 게 다르잖아요. 진짜 막 한 달에 내가 뭐, 몇 천만 원씩 벌어. 그러면 다르지. 그래서 그러면은 뭐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연예인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뭐 손흥민처럼, 진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운동선수로 하실 거냐고. 그게 안 되니까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남은 건 투자밖에 없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근데 왜 직장인이 투자를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계속 소비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한 번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여기서부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진짜 왜 지금 영상 찍고 나서 20분 이후에 지금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자산을 쌓아야 되냐면 결국에는 노후에, 예? 노후에 어떻게 지내느냐는 지금 30대, 40대, 50대, 예, 뭐 60대까지,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까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자산을 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노후는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네. 진짜 극과 극이야. 옛날에 이희재가 했던 그 인생극장이었나? 예, 뭐 이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60 이후에, 뭐 60이 됐든 50이 됐든 은퇴 이후에, 이제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뭐 최소 생활비가 한 300씩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예, 월 생활비가. 당연히 더 들겠지. 더 들는데, 그냥 최소 생활비를. 그럼 월 300씩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평균 수명이 그래도 한 90세? 8, 90세? 80세도 요즘에 좀 젊어. 예, 90세. 그냥 간단하게 60부터 90세까지 해가지고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300만 원씩 30년이면 얼추 거의 한 10억일 거예요. 계산해보면. 얼추 10억이야. 그러면은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퇴직하기 전까지 10억을 나올 수 있는 월 현금 흐름을 만들든지 아니면 10억을 만들어 놓든지 저축을 해 놓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퇴직하고 나서 여윳돈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 그 극소수가 누구냐? 투자를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예전에는 투자가 선택사항이었어. 예전이라고 하면은 제가 말했던 그런 산업 중심의, 산업자본주의 시대. 예, 뭐 80년대에서 한 2000년 초반까지. 그때는 투자가 선택사항이에요. 예, 여러분들 막 그 설문조사할 때 선택사항이랑 필수 조항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필수 설문지, 예, 필수 조항. 그런데 지금은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렸다는 거죠. 지금은. 왜? 투자를 안 하면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어, 직장인들은. 아니면 진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잘 사셔가지고, 그런 상속받을 게 많다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상속받을 게 뭐 10억 이상이다. 어? 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 투자 안 해도 돼.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걸 상속해주는 시점이 부모님이 아니면은 내가 퇴직할 때가 돼가지고 딱 맞춰서 그 상속을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부모님도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잘된 일이지만, 예,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도 부모님이 상속을 안 해주셨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있으면 절대 안 돼.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월급에서 보너스 받는 개념처럼, 어? 없다고 생각하고서 내 자산을 불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부모님 또 뭐가 있으시고, 뭐 저게 있으시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지금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분명히 있으실 거야,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 안에서 좀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다음 방송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자산을 쌓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특히나 직장인 여러분들, 지금 뭐 코스피가 8천이 넘고 이래서 단순히 뭐, 내가 뭐 삼전을 못 샀다, 하이닉스가 없어서 그게 막 폭포가 왔다,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그거를 해가지고 뭐 전원주 선생님처럼 그렇게 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 극소수야. 어차피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에요. 주식하시는 분들. 진짜 10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별로 없어. 특히나 1억 이상인 분들은 정말 극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전부터, 어? 못해도 작년, 예, 작년부터 해가지고 정말 내가 비중을 크게 실었다? 그런 분도 정말 얼마 안 돼. 거기다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더더욱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포모 느끼실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내가 뭐 투자를 왜 안 했는지 그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와는 별개로 앞으로 내 노후를 위해서는 우리는 투자를 꼭 해야 한다. 투자와 근로소득, 일은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내가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근로소득이 끊기더라도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제가 뭐 계속 뭐 똑같은 얘기를 거의 한 30분 정도를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 생각에 기저에 딱 깔려 있어야 그 이후에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하든 코인을 하든 뭐를 하든 기초공사가 잘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자본주의에 대한 기초공사, 예.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물론 이 자본주의 안에 인플레이션도 다 모두 들어가 있지만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왜 투자를 꼭 해야만 하는지,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만 내가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거기에 다
연관성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